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조선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번에 배웠던 임진왜란과 그리고 호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무수히 침략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를 배우면서 느끼겠지만 전쟁이 참 많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조선시대에 일어난 침략 전쟁 중에서 이 왜란과 호란은 무엇을 말할까요? 임진왜란은 왜나라가 임진년에 쳐들어온 전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임진이라는 그 연도를 세는 방법이죠. 혹시 연도 세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을 지금 뜨고 있죠. 눌러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배울 호란할 때 호는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리고 라는 똑같이 어지러울 란자를 써서 오랑캐라는 건 뭐냐면 느낌이 안 좋죠. 예전에 두만강 일대의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두만강이 어디예요? 할 수 있잖아요. 두만강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국경이죠. 우리나라 이쪽에 있으면 이게 이쪽이 압록강이 이쪽이 두만강이에요. 위쪽에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 국경에 있는 강이죠. 이쪽에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멸시하여 멸시란 말은 낮게 부른단 말입니다. 여진족을 멸시하여 부르던 말입니다. 이 멸시하여 부르던 여진족한테 이런 전쟁을 당했어요. 병자호란은 병자는 말 그대로 병자년에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온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크게 조선 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크게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예요. 여진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40쪽에 보면 강감찬 장군 나올 때 거란 나올 때 그때 이제 옆에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40쪽에 지도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우리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국방 중에서 사군 육진을 세웠다 했죠. 이것도 여진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세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살펴보고 오세요. 자, 여기 보면 후금이라고 있는데 이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에요. 그러면 조선, 명나라, 이 조선이죠 여기가. 조선, 명나라, 후금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명, 항복해라. 조선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력이 약해져 가던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우리나라 좀 도와주죠. 임진왜란 참여한 이후 더욱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그때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틈을 타서 여진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까 여진족이라고 했죠. 여진 하나 통합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를 위협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뭐 누르하치라는 사람은요. 중국 후금의 초대 황제다. 황제입니다. 여진족의 주장에서 칸 자리에 올라서 옛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잇는다는 뜻으로 후금이라고 칭했으며 여진족을 통합하고 만주 문자를 제정하여 나중에 여진족이 청나라 되거든요.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어요. 청나라 발전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징기스칸 들어봤죠? 그 칸 할 때 이 칸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명나라는 후금을 물리치려고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요. 명나라는 이제 중국 왕조 중에 하나로서 뭐 주원장인 사람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세웠습니다. 원나라는 그때 고려 시대 때 나왔었죠. 임진왜란때 군사를 보내 조선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청으로 이름 바꾼 후 후금에게 멸망했습니다. 조선을 도운 목적도 이제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면 이제 다시 또 명나라까지 침범할 수 있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후금은요 누르하치가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로 나라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광해군은 세력이 약해진 명나라와 새롭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후금 사이에서 이제 신중한 중립외교를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광해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광해군은 조선의 제15대 임금이고요. 임진왜란 이후 북강병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왕이 선조거든요. 선조. 이제 선조가 좀 무능했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선조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의 아들이라서 왕이 됐죠. 그 영화 광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왕이 된 남자 광해. 그게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나온 얘기고요. 청나라와 명나라 외교 관계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서 이제 조선이 자주적으로 조선이 누구 편을 안 들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인조 반정으로 인조를 왕으로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중에 군자를 붙인다는 거는 이제 제대로 왕위를 못 맞췄을 때 이렇게 군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중립외교라는 것은 한쪽 편을 안 들고 왜냐면 한쪽 편 들었으면 그 반대쪽 편을 적으로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나라에 같은 중요도를 두는 외교입니다. 난 아무 편도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는 건들지 마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면 딴 쪽으로 가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또 한쪽 편 들었다가 왜 너는 걔 편 드는가 이래가지고 전쟁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립외교를 했습니다. 외교를 펼쳤다면 우리나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명나라가 또 참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베푸는 애를 저버린 것이라고 하며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인조 반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다른 왕이 된 거예요. 이제 탄핵이 된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인조는 조선의 제16대 임금으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광해군과 달리 후금을 멀리하고 명과 가까이 지내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후금이란 관계가 멀어져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조는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멀리했습니다. 후금을 X. 명과 전쟁 중이던 후금은 명을 돕는 조선을 굴복시키고자 조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의 관군과 이병이 후금에 맞서 싸웠으나 전쟁에 패했고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게 병자호란 앞에 일어났는데요. 정묘년에 일어난 그 호란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년에 호란케가 일으킨 전쟁이다. 자, 후금이 쳐들어온 정묘호란이 1627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이쪽부터 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해서 정묘호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오고 그냥 이제 강화를 맺었어요. 싸움을 중단하기로 한 거죠. 근데 형제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이랑 형제를 맺는 거잖아요. 동등하게. 하여튼 그렇게 강화회담을 맺고 정묘호란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75쪽입니다. 이후 후금은 이제 세력을 더욱 키워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후금이 청이 됐어요. 그리고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관계를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청나라를 더 잘 모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청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의견이랑 외교적인 노력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된 거는 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청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청은 조선을 다시 또 침입했습니다. 이게 병자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남한산성. 자, 밑에 보면 남한산성은 지형이 험준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고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 전쟁 시 대피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산성이 되게 험난해서 방어하는 데 좋았고요. 여기와는 좀 평평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지키기는 좋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경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성안의 신하들은 청군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과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자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장 더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강화도가 함락되어서 피란가 있던 왕족과 대신들까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합니다. 삼전도는 서울에 있는 송파동에 있는 나루라는 곳입니다. 이 나루라는 것은 이제 강에서 배를 타고 내리는 이런 지명을 말해요. 자, 결국 전쟁이 끝나고 조선과 청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청나라 주장한 대로.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많은 대신과 백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소현세자는 인조의 첫째 아들인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인질로 갔다가 9년 만에 조선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청의 인질로 있는 동안 청나라가 조선을 많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노력했으며 가톨릭과 서양과학을 조선에 들여오고자 했습니다. 청나라가 그걸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에도 이게 있으면 조선의 힘이 되겠다 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아들 2명 데리고 간 거예요. 첫째가 소현세자고 둘째가 복림대군입니다. 조선 17대 임금 나중에 효종이 돼요.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인질로 갔다가 돌아온 후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많은 대신과 백성이 청의 인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럼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졌죠. 청나라의 진가닥은 무엇일까요? 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준비가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청나라를 계속 무시하게 돼요. 조선의 지배 세력은 명나라 쇠퇴하고 청의 세력이 커졌어요. 그럼에도 이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과거의 관습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척했습니다. 그 나라 돌아가는 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또한 국경 방어가 약화되고 준비의 부족으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청태종이 이 위에 있고 이제 우리의 임금인 인조가 이렇게 청태종에게 머리 조아리고 항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치이자 아픔이죠. 이거를 기록하는 비석이 서울 삼전도비가 송파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 77쪽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의 주장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해 볼게요. 이게 청나라랑 싸울 때 2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다 2가지 입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김상원의 주장입니다. 청군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신하의 주장. 그대들은 한 나라의 신하로서 어찌 세자저하로 하여금 청의 군대에 인질로 들어가는 지옥을 겪도록 하는가? 내 맹세코 그대들을 죽여 없애 그대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
자, 그래서 김상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세자 저하를 이제 왕의 아들을 거기 인질로 보내야 돼요. 그것 또한 이게 납득이 하기 힘든 일이죠. 자, 이번에는 최명길의 입장입니다. 최명길은 청군과 싸움을 멈추고 일단 화해하자는 입장입니다. 들어볼게요. 청군과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자는 신하의 주장. 신이 청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한 것은 옳음과 그름을 살펴보지 않고 겨우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말만에 전하를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 우리나라의 힘은 약한데 청의 군사는 강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묘호란의 결과 맺은 형제관계를 굳게 지켜 청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동안에 너그럽고 착하게 백성을 다스려 인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저축해 군사력을 기르면서 저들의 틈을 엿봐야 하니 청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최명길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군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신하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면 아까 김상원이 그렇게 주장했죠. 보면 청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퇴자자를 인질로 보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명길이 주장한 청군과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자는 신하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면요. 청이 무조건 항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물러나 있다가 힘을 더 길러서 기회를 보아 청을 물리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주장을 비교 분석해보고 나의 입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